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32번째 시간으로 을미편인데요. 일간 을목은 뭐랄까, 이제 우리가 그 화초목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간목이 좀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이제 비교적 좀 적은 그런 작은 나무를 을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간 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을목 수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록 부드럽다는 뜻인데요. 을목 일간들이 좀 여리고 약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을목 일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행상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곡직이라고 했죠. 곡직. 구불곡, 곧직자를 써서 이제 곡직이라고 하는데, 굽은 것은 을목을 말하는 것이고, 곧은 것은 아무래도 간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굽고 곧은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목은 곡직성이라고 합니다. 곡직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목은 우리 진간이 지켜야 될 5가지 정목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상으로는 인에 해당된다. 이게 어질인자죠. 그래서 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인자하고 의젓합니다. 그래서 목일간들이 의외로 좀 인정도 많고 좀 싹싹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을목일간은 화초목이라고 했죠. 화초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는 잔디나 잡초, 또 넝굴, 좀 비교적 작은 화초들을 우리가 을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째 을목의 특성으로는 4글자로 요약해서 우리가 환생유소라고 했죠. 환생유소. 환생유소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생활력 강하고 또 을목들이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좀 을목일간들이 좀 성정이 유연하면서 좀 임기응변에 아주 능하다.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것은 을목일간들이 좀 소심한 편인데요. 이 소심하다기보다는 좀 을목일간들은 좀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소심하다고 표현을 한 것인데, 을목일간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동쪽이죠. 목동. 그 다음에 색상은 나무 이파리 색깔이 초록색이죠. 초록. 그래서 이제 초록색, 파란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로는 우리가 목은 간담이죠. 간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 부위 중에서는 목은 우리 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을 말한다. 신경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은 이렇게 방향은 동쪽이고 색상은 초록색이고 장기는 간, 담이고 신체 부위 중에서는 눈 그리고 신경계통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첫째는 이제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에 문제가 생기면 좀 판단력이 흐려진다. 판단력이 좀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마비 증상이라든가 또 떨림 증상이라든가 또 갑자기 통증을 일으킨다든가 또 이것이 조금 또 심해지면 어때요? 간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갑자기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부르르 떨면서 쓰러지는 걸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질 또 뇌졸중, 그 다음에 파킨슨, 또 치매도 여기 해당됩니다. 치매. 이런 것들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나타난 증상들입니다. 다 무서운 병들이죠. 제 친구 중에 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참 그 평소에 성격도 좋고 좀 긍정적이고 아주 노는 것도 좋아하고 매사에 긍정적인데 어느 순간에 파킨슨병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킨슨병이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파킨슨병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좀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좀 행동만 좀 어둔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손발이 막 많이 떨리고 나중에는 또 입도 막 돌아가고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심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한 처방은 없고 그냥 심하면 약 강도를 조금씩 이렇게 더 높이는데 그게 이제 아주 심하게 되면 이 치매 증세로 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더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거 무서운 병들이죠. 이런 살아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새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럼 오늘은 일간 을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두 번째 을미 일주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을미 일주는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는 이 을목은 화초고 미토는 어떤 진짜 아주 건조한 땅이죠. 마른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기 좀 이해하기 쉽게 사막에 피는 가시 달린 선인장이 있는가요? 그게 사막의 선인장에 우리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갈대밭에 갈대를 말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렇게 을목일간들이 생활력이 아주 강하고 또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을묘에는 또
우리가 이제 백호살에 해당되죠. 백호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혈광사라고 해서 호랑이에 물려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그런 살인데, 요즘에는 혈광사 피를 토하기는커녕 호랑이 구경하기 더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그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감정 기복, 정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 병에 걸리면 좀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분노 조절 장애.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다 보면 진짜 그야말로 그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은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나타난다. 또 이렇게 백호살이 형충을 당하면 형이나 충을 당하면 사고 수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백호살이 형충을 당하면 사고 수술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병이라고 하는데, 을미, 을사, 기사, 이 세 일주가 이제 신병에 해당되는데요.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병을 갖고 있는 일주들은 좀 그 영감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 영감. 그래서 이 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역마 성향이 있어서 아주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면서 을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을미일주는 십성으로는 목극토죠. 그래서 일간이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인데, 을미일주는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에 해당된다. 편재.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주인 없는 도이죠. 그래서 편재라고 하는 것은 큰 재물. 그래서 편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방에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제들이 좀 안정된 봉급을 중요시한다면, 편제들은 그 봉급 갖고는 양이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를 둔 사람들은 사업가가 많습니다. 정제를 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정된 재물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겠죠. 그래서 정제하고 편제는 성향 자체가 아주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친으로는 남묘의 경우에는 일지 재라고 하는 것은 처를 말하죠. 처. 부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묘의 경우에는 이제 부친, 그다음에 심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성 문제를 보면은요, 남묘의 경우에는 어때요? 배우자 자리에 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처덕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을미일주들 남명의 경우에는 좋은 철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배우자 자리에 남편 대신 부친이 있다는 것은 어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명에 이렇게 편제를 준 사람들은 재물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재를 둔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기는 좀 힘들겠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집에서 살림하겠습니까? 어쨌든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일지 편제를 둔 사람들은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다 부부가 어때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같이 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이렇게 일지에 편제를 둔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을목이 미토를 보면 양에 해당되죠. 을목이 미토를 보면 을목은 음간이니까 간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간목이 미토를 보면 간목은 봄이고 사오면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계잖아요. 그랬죠. 다음 계제는 후병이라고 그랬죠. 후병. 그래서 사오미니까 병사묘지죠. 묘. 그래서 묘는 어때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미는 양지에 해당된다. 양지. 양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양하다. 기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기르다. 또 유산 상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양을 준 사람들은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하다는 것은 어때요? 좀 몸이 아프면 아무래도 요양으로 가겠죠. 그래서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르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좀 어떤 교육 계통이나 이런 교육이나 유경이나 또 할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지를 둔 사람들은 의외로 교육자나 또 유경 쪽이나 할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일제히 양지를 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다. 빗소리 들리시나요? 갑자기 밖에 지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좀 날씨가 시원하다 했더니 비가 내려서 이렇게 선선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조금 소나기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시원해서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운성에 대해서 또 뭐 자꾸 반복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일단 을목은 목이잖아요. 그래서 양간의 경우에 계절로 이렇게 12운성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양간, 을목은 음간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양간일 경우는 해당이 되네요. 양간. 그래서 양간하고 같은 계절, 이거 목이잖아요. 그래서 동절, 같은 계절은 지지로 임묘진이죠? 임묘진이 봄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계절, 임묘진은 요광수에 해당된다. 요광수. 그래서 임목은 녹이요, 묘는 왕이요, 지는 쇠가 됩니다. 그 다음 반대되는 계절이 있겠죠. 봄의 반대는 시유슬이죠. 가을. 봄의 반대는
봄 반대는 가을이죠. 그래서 신유술 반대는 절태양이 된다. 같은 계절은 요광색, 반대는 절태양. 그 다음에 봄 전 계절이 있겠죠. 봄 전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전생이라고 합니다. 전생. 그래서 전 계절은 해자축이죠. 봄 전에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해자축은 전생. 그래서 생역대. 그 다음에 봄 다음 계절. 봄 다음은 후병. 다음 계절. 다음 계절은 어때요? 여름이죠. 4, 5미. 4, 5미는 후병, 병사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양간일 경우에는 일단은 양간이 보고 이거는 목은 봄이다. 그러면 지지로 인묘지는 노광세다. 그 다음에 반대는 절대양이다. 그 다음에 봄 전에 겨울은 생역대다. 다음은 병사묘다. 이렇게 여러분 이 찾는 방법을 한번 또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간일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했죠? 음간일 경우에는 양간하고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간을 알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양간이 생이면은 음간은 생사가 된다. 양간이 욕이 되면 음간은 병이 된다. 욕 보면 병난다. 그 다음에 양간이 대가 되면 음간은 새가 된다.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그 다음에 양간이 묘가 되면 음간은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죠. 산소에 가보면 묘는 양쪽에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생욕 대묘만 알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양간이 녹이면 음간은 왕이요. 양간이 절이면 음간은 태가 된다. 이렇게. 요 6가지만 알고 있으면 양간만 찾으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간을 중심으로 병신 한번 찾아볼까요? 병신. 그 병신은 어때요? 이 병은 천간으로 병정은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신유술은 어때요? 가을이죠. 그럼 다음 계절이잖아요. 그럼 다음 계절은 후병이라고 그랬죠. 후병. 그래서 신유술은 술은 후병사묘라고 했잖아요. 병사묘. 그래서 병신은 이 병지에 해당된다. 그 다음 병화가 유를 보면 사지에 해당되고, 병화가 수를 보면 노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리고 음간일 경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병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욕 보면 병 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욕이잖아, 욕.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보면은 음간은 욕 보면 병 난다. 병 나면 욕 본다. 이렇게. 양간을 알면 음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이제 지장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장간. 을미하면 일단 진술충미는 미토의 어떤 우리가 봉기, 그 다음에 중기, 여기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봉기는 자기 기운, 토의 자기 기운은 기토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전 계절을 응축해서 이 토 안에 보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름 전에는 봄이잖아요. 봄. 인묘진 봄인데 인묘진이 최고 강한 기운은 묘잖아요. 묘. 인묘진이니까. 그래서 묘를 천간으로 넘어가면 을목이 되죠. 그래서 을목.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전달. 4, 5화가 넘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5화는 천간으로 가면 정화가 되죠. 그래서
기을정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기는 항시 나하고 같은 기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술춘미는 전달 기운을 응축해서 토 속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전 계절이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화가 사오미니까 오화가 넘어와서 천간의 정화가 된 것이고, 이 지장간은 천간의 기운들이 감춰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을미일주는 지장간에 기을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밑으로 보면은 재성이죠. 을목이 기토를 봐도 재성. 을목을 보면 비겁이죠. 비겁. 같은 기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을목이 정화를 보면 목생화, 식상에 해당되죠. 식상. 이렇게. 겉마음은 재성만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재성도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식상. 의외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을미일주가. 그래서 우리가 재성, 기토가 미토를 보면, 기토가 미토를 보면 이거는 음간이잖아요. 양간이 정화잖아요. 정화. 정화, 양간은 병화지요. 병화가 미토를 보면 병화도 여름이고 사오미도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죠. 로광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미는 여기는 쇠지니까 센 놈은 대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미는 대지에 해당된다. 대. 기미 대. 이건 대지에 해당된다. 재성이 대지에 들었다는 건, 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승진, 출세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사모관대죠. 사모관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과거급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출세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성이 대로 들었다는 것은, 출세했다는 것은 어때요?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뜻이죠. 이 사람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에, 재성이 대지에 놓이면 아주 돈 버는 데는 일각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건 남녀의 경우에는 어때요? 처에 해당되죠. 처가 돈 욕심도 많고 또 돈 버는 재주가 있으니까 때요. 밖에서 처가 어떤 뭐 직장 생활도 물론 하겠지만 또 여장부 사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명교회는 이렇게 처가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에 해당되죠. 부친. 그래서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이 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부친이 아주 돈 버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대지에 놓였다는 것은 돈 버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겁. 을목이 미토를 보면 일단 간목을 한번 봐야 되겠죠. 간목은 봄이고 미토는 사오미 여름이죠. 그래서 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사묘, 간목이 미토를 보면 묘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묘는 양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미는 양지가 됩니다. 양지. 그래서 을미일주는 양지에 해당되는데, 양은 조금 설명드렸죠? 요양하다. 또 기르다. 그 다음에 유산 상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을미일주들은 이렇게 양에 들었다는 것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육이나 유경, 할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 을미일주들은 이렇게 양지를 뒀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겁이 이 양지에 들었다는 것은 어때요? 비겁이란 건 형제 자매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 중에서 좀 몸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 중에서 또 교육 유경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하고 똑같이 형제 자매도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상 정화가 미토를 보면 아까 기토하고 정화는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대지에 해당된다. 식상이 대에 놓였다는 것은 어때요? 일단은 식복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식복. 대지니까 아까 출생거를 얘기하니까 일단은 식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식상이 대지에 들었다는 것은 아주 언변술이 뛰어납니다. 아주 달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대지에 들었다는 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활동.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식상은 육친으로 보면 남명의 경우는 이제 뭐 처가에 해당되니까 처가. 근데 여명의 경우는 어때요? 바로 자식이죠. 자식. 그래서 자식이 대지에 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자식을 둔다. 아주 자식이 똑똑하겠죠. 대지에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대로 들었다는 것은 여명을 보면 똑똑한 자식을 두게 됩니다.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니까 참 재미가 있죠. 그래서 항시 여러분도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명리에 대해서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육화 원칙에 의해서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을미일주의 성향으로는 첫 번째, 을미일주들은 좀 어때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을미일주들은 또 아주 생활력이 아주 강하다. 이 을미일주들에서도 외유 내강형입니다. 겉으로는 좀 약해 보이지만 아주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을미일주들은 좀 이해타산적이다. 을미일주들은 좀 손익의 관계를 분명히 이렇게 좀 잘 따집니다. 그래서 을미일주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미일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어디서 갑자기 모기가 한 마리 들었는지 온몸이 가렵습니다. 일간의 변화인데 을목일간이 4, 5, 미월 여름에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 조우상으로 한여름에는 그래도 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임계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화가 강하면 물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때요? 이렇게 화기운을 좀 이렇게 설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생토에서 아무래도 양토보다는 음토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기토나
진토가 유리할 텐데, 이 축토는요,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축 중에는 신금이 들어있죠. 축 개신기가 들어있잖아요. 개신기가 들어있어. 이 신금 때문에 을목이 좀 꺼려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을목일간들은 병화를 봐야 사주가 귀해집니다. 귀하다. 그래서 을목일간들은 12달 내내 병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의 을목은 이러한 기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오늘 그 을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병신 일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